안녕하십니까? 대전 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교사 윤지수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시각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시각장애 통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맹학교에 몸담으며 오랜 기간 시각장애 학생들을 교육해 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설에도 힘쓰며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조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네, 네. 맞습니다. 자, 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 통합교육과 관련된 교장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역사가 생각보다 꽤 길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생각보다 이제 벌써 100년이 훨씬 넘게 됐는데요. 특수교육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시각장애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근대적 특수교육의 시작이 시각장애 교육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오봉래라고 하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로버트 홀 여사라는 그 홀 여사님께서 이제 처음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 교육을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적 특수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홀 여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의사로 오셔서 뭐 선교사도 하지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900년에 정진소학교라고는 학교에 맹인 여학생 4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통합교육이죠. 그래서 이 4명을 진짜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뭐 한손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통합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그거가 근대적 통합교육이 시작이 되고 오늘날 이제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12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하실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출발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에서부터 통합교육이 시작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은 이전에 비해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의 면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그 장애 당사자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시각장애 영역을 얘기를 한다면 그 사이에 의학도 많이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무슨 시각장애 종류도 전맹에서 저시력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통합교육을 하는 게 어떤 그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교육의 발전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이 통합교육이 안 되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제 나름대로 3가지의 어떤 오류가 있다. 우리 특수교육이 외면해온 3가지의 오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화면으로 좀 띄워놨는데요. 이 3가지의 오류를 좀 하나하나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씩 짚어볼까요? 제목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수교사는 슈퍼맨인가?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슈퍼맨을 좋아해서 쓴 거기도 하고요. SF를 좋아해서 특수교사에서 그 슈퍼맨을 떠올리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서 좀 써봤는데요. 어,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수교사는 굉장히 훌륭하세요.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고되면서도 그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못 맞춰서 노력하시는 특수교사의 역량이나 이런 게 이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의 그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현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년 내내 뭐 90학점 아니면 120학점까지도 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를 다루는
학점은 딱 한 과목이 있습니다. 3학점이에요. 예. 그리고 많이 가르치는 학교는 2과목해서 6학점을 배우고 졸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모든 학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러고 나와서 아시는 것처럼 임용이라는 걸 거치거나 뭐 사립학교는 취직을 하게 되시겠는데 맹학교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리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더라도 대학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이분들이 안착해서 시각장애의 어떤 독특한 어떤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한데 그걸 배워서 교사로서 안착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혼란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저는 지금 말하는 과연 우리가 특수교사가 모든 장애 영역을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가 좀 갖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 시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은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라는 질문은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장입니다. 그죠? 요즘 현장에서 통합교육은 거의 진짜 성경 같은 주장이라고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대학에서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친구들 보면 통합교육에 얘기해 보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교수님들이 모두가 다 칭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교육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에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는 내용인데 현장에서 볼 때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거 저는 이제 그 특수교사 잘못이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현장에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상태에서 이분들이 특수학교나 아니면 이제 이 법정 특수교육 지원센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 배치돼서 업무를 보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전국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198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전국의 군 단위까지 198개의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배치된 분들 중에서 이제 학생이 보행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 보행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각장애 이런 그 특별한 뭐 점자 이제 이런 요구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는 이제 ECC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ECC 교육을 그런 센터에 배치되어 있거나 특수학교에 계신 아니면 특수학급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도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볼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냥 그 법률상으로만 존재되어 있는 센터가 다른 장애는 모르겠지만 시각장애, 특히 감각장애에 있어만큼은 통합교육의 문제로 이런 현재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ECC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ECC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ECC에 대해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ECC는 이게 그 Expanded Core Curriculu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확대 뭐 중해 교육학점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건데 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 자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반 교과 말고 반드시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제적 기술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EC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보행, 보조공학, 컴퓨터 다루는 거, 저희는 한손에 같은 거, 그다음에 시기능 훈련, 일상생활, 뭐 이런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이제 9가지 영역으로 만들고 있고 저희는 이제 7가지 영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시각장애 학생들은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을 받는 현재 전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과연 이거를 온전하게 배울 수 있을까? 또 이거를 죄송하지만 특수교사들이 이 친구들한테 쉽사리 가르칠 만큼 역량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현 제도하에서는 저는 이런 센터 지원이나 아니면 현장 교사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 저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이 맹학교 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맹학교를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요즘 뭐 사회적 분위기라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나름 굉장히 좀 고루한 교육 학습 매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게 더 좋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저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이제 2007년에 이미 법을 완전히 바꿔서 뭐 맹학교 무슨 그 농학교 뭐 이런 용어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바꿨냐면 특수학교를 특별 지원 학교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서 어떤 의무를 줬냐 하면 너희들은 니네 학교뿐 아니라 그 주변에 통합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교육해야 될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서 뭐 특별 지원학교, 맹학교, 뭐 오사카 특별 지원학교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일반 학교에 있는 파악된 맹학생들도 교육하도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통합 교육이 자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책임을 인근에 있는 특수학교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일본의 경우 사례를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일본에는 67개 현재 맹학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현재. 그리고 그 학교별 그 재학생 수를 계산해 봤는데 평균 이 학교당 34명이 재학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학교들은 다 뭐하나 봤더니 나머지는 그 인근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통합교육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에는 맹학교가 주당 하나 정도씩밖에 없어요, 대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텍사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텍사스라는 주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텍사스 주에는 맹학교가 텍사스 맹학교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이 미국의 텍사스 맹학교를 얘기해 보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현재 123명이 있대요. 우리나라 7배 되는 주인데 그럼 이 사람들 뭐 하냐 봤더니 자기네 학교에 와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ECC를 공부하거나 아울리치라는 걸 공부하러 찾아오는 맹학교 학생들이 1년에 약 11,000명 정도가 방문해서 ECC 교육이나 아울리치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뭘 뜻하냐 하면 맹학교라는 것이 고루한 기관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감각장애의 특수성을 제일 잘 알고 또 전문성을 확보한 유일한 기관이고 이런 맹학교가 이 전문성 자원을 통해서 그런 통합교육의 파트너로 맹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야만이 시각장애 통합교육이 성공한다. 뭐 이걸 나름 이제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시각장애 통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앞서 우리나라 시각장애 통합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전반부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각장애 통합교육이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를 제가 제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선 방안, 그런 제언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 통합교육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네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에 관련된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장특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장특법에 의거해서 모든 특수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현재는 앞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각장애 학교, 그러니까 감각장애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은 아까 말한 198개의 센터,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배치된 뭐 특수학급 아니면 이런 학급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문제, 그럼 현장에 계신 그 특수교사의 여러 가지 그 역량이 아직 어려움 등으로 실체가 없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속히 이 제도를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서 감각 학교에 있어서만큼은 시각장애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처럼 그 일선에 있는 통합학급의 학생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전 세계 추세이기도 하고 그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도 고쳐야 되겠죠. 시행령을 통해서는 선생님들 이게 뭐 또 맹학교가 또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별로 인력을 지원하거나 또 재정을 지원해서 이 맹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전국에 있는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 이런 센터의 운영 방법도 이참에 좀 개편해서 감각장애 학생도 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개선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항목, 맹학교 내의 업무를 세분화해서 통합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죠?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맹학교가 뭐 고루한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니라 통합교육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이제 맹학교 안에 있는 그 재학생들 교육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지원도 할 이외에 그런 통합교육을 전담하는 인력 이게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력 배치에 대한 어떤 내실 있는 그 기반이 필요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또 외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동일한 질에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고 뭐 지금 맹학교에 보면 이제 전국의 몇몇 학교에서는 거점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모든 맹학교는 다 아예 거점 센터화해서 그런 역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학교 안에 이제 이런 일 하다 보면 초기에는 이제 뭐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이걸 할 것이냐,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일본 제가 사례를 보니까 이미 이 홍역을 다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나라는 이거를 체계가 정리가 돼서 이제 같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항목, 맹학교의 일반학교 교육 지원 서비스 모델 구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일본의 제가 사례를 보면, 일본은 아예 그 재학생 서비스, 일반 교육 서비스를 구분해서 아예 모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재학생 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원래 교과, 그 다음에 이제 ECC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요. 되게 이제 일반 학교형 서비스 모델 쪽에서는 어떤 일들을 맹학교가 하고 있냐면, 아까 말한 그런 ECC,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하는 거죠.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한데 일본도 그런 9개 영역의 그런 ECC를 이제 충분히 시키고 있고 또 아울리치라고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이제 뭐 2박 3일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학 때를 이용해서 아예 숙박을 같이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뭐 보행이라든지 또 시기능이라든지 요리 같은 거 일상생활에서 하는 교육을 아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또 그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교육하거나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맹학교의 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이 따로 다 모여가지고 어떤 특수교육이나 시각장애 교육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맹학교가 이제 차세대의 그런 역량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모델을 빨리 강구해서 우리나라 맹학교에 맞는 어떤 서비스 모델을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양성 과정 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앞에 처음에 그 슈퍼맨 얘기한 거랑 비슷한 연관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 대학에서 특수교육과 우리 학생들이 시각장애 과목을 이제 3학점밖에 못 듣고 나오는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부터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충분히 소정의 학점을 따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다행히 시행을 준비해서 작년에 이제 현장의 시각장애 교장단에서도 건의를 여러 번 해서 교육부에서 이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15학점을 추가로 이수를 하면 졸업하는 그 자격증에 이렇게 가로 열고 그 표시, 뭐 시각, 뭐 청각 이런 표시를 할 수 있게 자격증을 명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맹학교로 발령을 받거나 다른 학교로 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뭐 우선권을 준다든지, 좀 더 있게 싶을 때는 유예라고 표현하는데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하는 과정을 현재 전국의 몇몇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지금은 아니겠지만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감각장애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저는 기여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각장애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굉장히 어려운 오늘은 좀 얘기를 말씀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패러다임의 흐름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걸 찬성하기 때문에 이쪽의 일을 좀 했는데요. 통합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통합교육, 시각장애 통합교육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아직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금이라도 어떤 그 내실이 좀 어려운 이 시각장애 통합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친구들이 온전한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빠르게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